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이렇게 오랜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해본 건 처음이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분에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지금까지 민준의 기억 속에 있던 아버지는 항상 말끝마다 칼날 같은 냉기가 묻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겨울이 걷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고맙구나. 너도 이제 쉬어야지. 아버지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리고 저번 달부터 저희도 이제 모니카 산업입니다. 그렇지. 모니카 상사가 내 입에 붙어서 하하하. 그러고 보니 이번 나이키 납품만 잘 끝내면 분명 더 큰 계약 건수를 따낼 수 있을 거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우리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출시하는 건 문제도 아니지. 빈틈없이 철저하게 완벽을 기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익숙하지만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아버지가 본가를 달맞이 길 쪽으로 옮기면서 생긴 자신의 새로운 방이었다. 밤이 씻겨나간 자리엔 투명한 숨이 맴도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 창문을 열었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밤새 접어두었던 바다의 숨을 천천히 펼쳐 보이는 듯했으며 하얀 날개 하나가 햇살을 스치고 지나가며 그의 마음 가장자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는 잠결에 남아있던 어둠을 조용히 걷어내고 저 멀리서 들리는 울음소리에 귀를 맡겼다. 소금기 묻은 목소리가 물결 위를 미끄러져 그에게로 다가왔다. 꼭 오늘이라는 하루가 바다 쪽에서 민준을 향해 손짓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둘러 세면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자 주방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나왔다. 강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경제신문을 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 식상이 놓여 있었다. 그 자신의 맞은편 자리엔 최은미가 차를 마시며 민준을 응시하고 있었다. 잘 잤어? 역시 젊은이 좋구나. 어제 당신하고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 나누더니 난 당신하고 민준이하고 둘 다 뻗을 줄 알았어요. 우리를 뭘로 보고, 강씨 집안하면 스태미너야. 이거 뭘 보고 우리를 그렇게 약골 취급하는 거야? 강 회장과 최은미가 서로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를 감싸고 있는 공기가 갑자기 납작해지며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민준의 오래된 상처를 긁어냈고 또 다른 생채기를 만들었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저 얼굴들이 역겨웠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더 먼저 올라온 감정은 허탈함이었다. 자신의 고통만이 시간에 갇혀있다. 7살의 어린 그가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문틈에서 이들의 웃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준아, 어머니가 너 아침 먹여보낼 거라고 이렇게 직접 준비했다. 왠지 감사 인사를 종용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민준은 힘겹게 입술을 떼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강 회장은 어릴 때부터 민준이 자신과 있을 때 계모에게 꼭 어머니라는 말을 붙여서 쓰도록 했었다. 어린 날에 민준이 반항이라도 하는 날에는 강 회장의 손찌검이 그를 향해 쏟아졌기에 민준은 습관처럼 하지만 마지못해 억지로 짜낸 듯한 목소리로 어머니라는 말을 끝에 붙였다. 민준이 국을 뜨려는 순간 최은미가 재빠르게 국자로 찌개를 떠서 그의 그릇에 듬뿍 부어주었다. 국물이 그릇 밖으로 넘칠 듯 찰랑거렸다. 어머, 이 엄마의 사랑이 넘칠 뻔했어? 민준이 네가 어렸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잘 먹었잖니. 다 먹을 수 있지?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그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그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며 토할 때까지 강요하던 그 눈빛. 충분합니다. 민준아, 이렇게 엄마가 널 많이 생각한다. 집에 자주 좀 들르거라. 강 회장의 말에 민준의 목구멍이 굳어 넘어가려는 국물을 입 밖으로 밀어낼 것 같았다. 숟가락을 쥔 손끝까지 차가운 떨림이 번졌고 당장이라도 이 뜨거운 국물을 저 아름답지만 잔인함을 감추고 있는 미소를 띤 그녀의 얼굴에 쏟아붓고 싶었다. 넘칠 듯 찰랑거리는 국물은 따뜻함이 아니라 도망칠 틈을 막아버리는 무게처럼 다가왔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가 그를 향해 소리 없는 입 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재밌어. 순간 과거의 숨막히던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에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민준을 강 회장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왜 그러니?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분명 강 회장은 화를 낼 것이 분명했다. 더 이상의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민주는 분노라는 고개를 목구멍 안으로 깊숙이 삼켜내며 얼굴에 미소라는 가면을 눌렀었다. 그녀가 또다시 그를 향해 달려왔다. 이것도 먹어봐. 계란말이는 네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건데 기억나지? 기억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실제로 그는 어린 시절 계란말이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였다. 최은미는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일부러 태우거나 소금을 과하게 넣어서 주곤 했다. 그리고 어린 그가 음식을 잘 못 먹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방으로 그를 데려가서 음식을 억지로 그의 입에 쑤셔 넣었고 그가 울면 시끄럽다고. 음식이 가득 담긴 입에 테이프를 붙인 후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보며 행복해했다. 맛있지?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야. 네, 맛있습니다. 그런데 민준아, 네가 이제 30이잖니? 아직도 결혼 생각 없니? 그래, 너도 이제는 결혼을 생각해야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밝아졌다. 민준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 여자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준비했다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었다. 제 친구 남편이 국제산업 이사로 있는데 국제산업 회장님 따님이 이번에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쪽도 홍기가 차서 사윗감을 구한다고 하던데 괜찮지 않아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국제산업이면 이미 자체 브랜드를 가진 큰 업체인데 영광이지. 민준아, 이건 너와 우리 기업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회다. 만나보도록 하렴. 가슴 한가운데 오래전 반항이라는 단어를 넣고 닫아둔 서랍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에게 선이라는 단어는 얌전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아래엔 통제의 냄새가 은근히 배어있는 듯했고 강 회장의 동의는 민준에게 자신이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당하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심어주었으며 그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